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친구 부부를 초대한 집들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반성 없는 태도에 고소를 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빼빼로데이이기도 하지만 농업인의 날이기도 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데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육군소령 양모. 자, 신상 공개가 결정되자 공개 말아달라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걸 인용하면 공개가 한참 미뤄진답니다. 진짜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자, 이 꼴을 보려고 과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어가며 인권 투쟁을 했던 걸까요? 자,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믿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백다희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재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남양주 다산동 사는 사방가족 여러분, 전 여사 가마솥 갈비찜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하신 전경희님. 자, 서울 지하철 1호선입니다. 휠체어 거치대에 자전거 놓지 말라고 저렇게 적어놨는데도 기어이 저걸 세워놓는 바람에 결국 휠체어 타신 분이 자리를 옮기시네요 하신 최용만님. 자, 인천공항 1터미널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저러고 있어요. 빠지아오 방시아 우리말로 종 내려 하신 정혜경님. 자, 1년 전 오늘 결혼사진 업체 대표가 잠수 타서 하객들이 찍어준 사진뿐입니다. 그래도 저희 오늘 결혼 1주년 축하해 주세요 하신 박기범, 강한주 부부님. 자, 완도 소환초 47의 친구들아 보고 싶다 하신 황경선님. 충북 진천 서전고 노준호 선생님 수능 합격 기원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하신 이지민님, 텍사스의 미셸 미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할 아싸사바 뉴스 750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뜸들이다가 후다닥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전거 보관대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스톱 하는 저 소년. 언제나 그렇듯 주변을 막 이렇게 둘러보면서 탐지하고 있죠. 마치 자전거 훔치러 온 게 아닌 것처럼 느릿느릿 담벼락 쪽으로 가서 만지면서 발연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도 없다는 확신이 섰나요? 이건 내 스타일이네. 자 하더니 막 와요. 그러더니 차차차차 이거 카본 프레임이라서 가벼운 거 좀 봐. 안장 높이만 좀 높이면 되겠다. 자, 그렇게 만지작 하더니 유유히 자전거를 끌고 사라지는 저 어린 놈의 자식. 자, 가다가 바퀴나 터져라 그냥 확. 자, 정말 자전거 도둑 없는 대한민국 언제쯤 완성될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러게요. 왜 이렇게 자전거를 훔치는 데는 별 죄의식들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죠? 자전거도 참 많은데 저 자전거 사실 잃어버린 주인도 중학생이에요. 한 달 정도 전에 학교 왔다 갔다 하려고 자전거를 부모님이 사주셨겠죠? 샀는데 그 멋지게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저 또래는 왜 친구들이 그런 말을 듣는지 너 거기 자물쇠 채워놓으면 멋이 없으니까 그냥 타고 다녀. 그래서 자물쇠를 안 치우고 거치대에다 턱 걸어놨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저렇게 도둑을 맞았고 이 학교 후문에는 CCTV로 저렇게 영상이 찍힌 건데 이 중학생 제보자가 저처럼 그렇게 멋내지 말고 제보할 저기 꼭꼭 저기 네. 자물쇠 채워주세요. 이거 4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나오지도 않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제보를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호텔의 황당 꼼수입니다. 자, 호텔에서 자고 일어나서 창문 밖을 탁 봤더니 난생 처음 보는 풍경이 쫙 충격적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호텔 밖 창문에 3분의 1을 가리고 있는 대형 시트지 보이시죠? 오션뷰일까요? 시티뷰일까요? 도대체 시트지 건너엔 뭐가 있는 걸까요? 자, 기대하시라. 두둥! 수십 대의 실외기, 에어컨 실외기가 어쩐지 밤새 웅웅웅웅웅 소리로 잠을 설쳤다 했더니 창문 건너편에 저게 있었구나. 에라이, 내 잠 돌리도. 자,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저 객실의 이름, 장애인 객실이었답니다. 저 호텔 찾아봤더니 파크뷰가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장애인 객실요? 장애인 편의시설이 특별하게 갖춘 방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야.
뭐야 이거 도대체? 네, 제보자는 지난달 19일에 인천에 있는 삼성급 호텔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했을 때 다른 방은 다 나갔고 장애인 객실이 하나 있는데 창문에 시트지가 붙어 있다 이런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고민을 하다가 예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객실에서 웬 진동과 소음이 온 방에 가득하게 울렸다가 꺼지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실외기 소리인 것 같으니까 창문을 꼭 닫아보라고 했는데 창문을 꼭 닫아도 자는 동안 내내 소리가 계속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 창문 밖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게 보신 것처럼 창문 너머로 실외기가 수십 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 제가 이 제보에서 정말 가장 화가 났던 게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 객실이랍니다. 이름이 장애인 객실이 뭡니까? 장애인분들은 뭐 저런 데서 자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애인 객실 이런 건 없고요. 장애인 주차 구역은 있죠. 가장 좀 좋은 구역에 빨리 좀 갈 수 있는 그건 가능하지만 숙박 시설에 장애인 객실 이런 건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오히려 뭔가 비하한다는 느낌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중대한 결점을 숨기려고 이거 객실 이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작기 때문에 함부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소음 관련 불만은 없었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시트지는 실외기를 가리게 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실외기가 지금 한두 대입니까? 모든 실외기 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 자체는 아예 그냥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정정당당하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시트지로 가려놓고 더 충격적인 거는 저게 장애인 객실이다? 이거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갈게요. 영업 중에 버젓입니다. 아, 식사 중이신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미리 조금만 양해 말씀드립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여성이 골목으로 들어오는데요. 혹시 여기가 자, 빼꼼 이렇게 안을 보다 다시 닫아요. 자, 무언가를 찾더니 다시 고개를 휙. 그래, 결심했어. 자, 치마를 걷으면서 예, 죄송합니다. 가게 옆에 앉아서 저렇게 뭐 하시는데요. 자, 아우 좋아라, 날아갈 것 같아. 주섬주섬 옷을 정리하고는 자,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예, 안심하셔도 됩니다. 작은 겁니다. 자, 보통 노상방뇨 어두운 톤인데 말이죠. 밝은 거 보니까 낮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오후였다라고 합니다. 낮이 맞고요. 강원도 고성에 있는 한 카페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지금 원래는 이제 제보해 주신 분이 가게 카페 뒷문을 나갔더니 물이 있어서 뭐가 샜나라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저런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것이고 한 여성이 저기 이제 카페도 있고 제빵실도 있고 그런데 거기 문을 열어보다가 그냥 카페 뒤편에 실내를 한 건데요. 자, 문제는 대낮이기도 하고 저 옆에 테라스인데 거기 손님들도 있었답니다. 아유. 그런데 저런 일을 했던 것이고요. 아니 제보자분은 아니 주변에 공중 화장실도 2개나 있고 그리고 카페에 들어와서 저기 좀 급해서 그런데 화장실 좀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도와줬을 거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고 청소하신 다음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서 경찰에 노상방뇨와 공연음란죄로 신고도 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골프 스윙은 연습장에서.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해수욕장입니다. 한 여성이 골프채를 팍! 모래바람을 일으키면서 벙커샷 연습. 이번에는 다른 여성이 자세를 잡자 주변 일행들이 물러서고요. 그대로 팍! 남성들이 오더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아. 골프채를 들고서 자세를 지금 딱 오고 있어요, 남자. 그렇게 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오고 있어요. 박 교수님, 진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네, 공원에서는 여러 차례 이제 이 골프 연습하시는 거 지적했었는데 이제는 또 이제 바닷가입니다. 지금 인천의 무의도에 있는 한악의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한 분이 하시는데 이번에는 한 10분 정도의 남녀가 섞여서 이 사람이 했다 저 사람이 했다 자세 봐주고 알려주고 그러는데 보시는 분이 너무 불쾌하다고 해요. 제가 생각해도 저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가 누구 한 명 맞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모래가 날리면 눈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 그런 거 생각하실 때 그냥 스크린 골프 가시거나 필드로 가시거나 연습장 가시지 왜 해수욕장에서 또 저러십니까? 자, 이번에도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놀이터에 골프채 든 두 남녀 등장. 나 하는 거 봐봐. 으쌰. 자,
으쌰, 어때 멋있지? 자, 이번에 뒤에 있던 녀석 질세라. 어머, 진작에 애들 놀이터 와서 연습할 거. 여기 너무 좋다. 돈 안 내도 대뜯고 하듯이 자박하면서 서로 막 질세라, 막 이길세라 지금 막 휘두르고 있어요. 자, 박 변호사님, 예. 폼은 좀 어떻습니까? 엉망입니다. 엉망. 여성 봐 여성 다 무너지잖아요. 제대로 연습장 가서 배우십시오. 저기서 남편한테 배우지 말고 경북 경산에 있는 한 아파트인데요. 부부로 추정되는 이 사람이 이 스윙을 하고 있는데 공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공은 없는데 지금 드라이버나 뭐 아이언채 같긴 한데 쐐게 휘둘리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저기는 놀이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는 곳이거든요. 아, 애들 놀이터. 그렇죠. 그래서 보고 깜짝 놀라서 관리실에 민원 제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 두 부부 스윙 연습을 마무리하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못 치기도 못 치지만 남편은 조금 좋네요. 폼 조금 좋은데 아내한테 가르쳐줘. 잘하십시오. 이봐요. 엉망이잖아요. 엉망인데 여기서 할 게 아니고 제대로 연습하고 배워야 되거든요.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정말 저러다가 사람한테 채 맞잖아요. 사망할 수 있어요. 아유. 매우 아주 저게 운동 자체가 무서운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지금 밥이 넘어갑니까?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가 친척들 때문에 너무 속상한 50대 여성입니다. 저와 남편은 늦게 나와서 애지중지 키운 대학생 아들을 두고 있어요. 남편도 독자인데 늦둥이 아들을 본 거여서 시어머니가 아이를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췌장암 진단을 받았고 수술도 힘들다는 말을 들어서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소식을 친척들에게 전했는데요. 소식을 알린 지 8개월 만에 대뜸 남편의 사촌 누나, 그러니까 시누이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하면 울 것 같아서 지금까지 연락을 못했다면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일하다가 집으로 갔고 시누이 2명은 오후 3시쯤에 왔습니다. 식사할 만한 시간은 아니어서 커피를 내놓는데 한 시누이가 황당하다는 듯이 어머, 너 이걸 준비한 거야? 이러면서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과일이라도 드리려고 했더니 됐다 하지 마라고 했고요. 그러더니 또 이번에는 네가 일 다니면 얘는 혼자 있니? 물으시길래 제가 아이가 남편을 돕기로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아이를 챙기고 있어요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모가 손주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얘가 얼마나 귀한 손자인데 이러면서 둘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당황한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시누이들이 대체 왜 화가 난 건지 그동안 이해를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다른 친척에게서 들은 이유가 바로 밥을 안 해줘서 그랬다는 거였습니다. 아픈 동생 집에 와서 마지막일지 모를 인사를 하는 날이었는데 고작 밥을 안 준다고 저렇게 화를 낸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런 시누이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요? 자, 그래도 살려보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연접 타임 유튜브 G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아내입니다. 형님, 아니 이게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예요? 지훈이 아빠 목숨이 간댕간댕하는 판에 여기서 밥 얻어먹을 생각이 있어요? 응? 야, 니들 밥이 그렇게 중요해? 정 그렇게 지훈이 아빠가 중하고 지훈이가 중하면은 당신들이 온갖 산의 친미를 싸들고 왔어야지. 8개월 만에 연락해가지고 와가지고는 뭐 어디서 밥 타령이야 이것들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이거 하지만 그래도 들어보세요. 다음 사촌 시누이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이거 한참 어리다고 예뻐해줬더니 아주 버릇. 야, 우리 지금 버스 타고 3시간 달려서 여기 왔어. 지열이 보려고 오랜만에 온 시누이들한테 달랑 커피 한 잔 내주는 게 어디서 배워먹어. 야, 너 신랑 암 걸린 이유를 알겠다. 아이고,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옆편 내가 이 모양이니.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무슨 말을 못해야 되죠 여기에? 아니 설령 식사를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이제 암 치료 중일 때는 먹는 특별식들이 있잖아요. 정말 혹시라도 가정을 하자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남편에게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어떤 좀 특별한 식사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던 거 아니야 너?
뭐 이건 저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이런 헛소리까지 보태봤습니다. 아, 저 박 교수님, 저도 진짜 저 신우이 분들 누구신지 모르지만 진짜 물어보고 싶어. 네. 저도 뭐 밥을 사주든지 싸우든지 해주든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럴 리가. 그래서 저도 양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뭐 다른 이유가 있을까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 네가 일 다니면 애는 혼자 있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일 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 금쪽 같은 손자도 돌보고 남편도 돌봐야 되는 거 아니니? 뭐 밥도 하고 이런 얘기인가 그럼 돈은 누가 싶었는데 벌어?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생활비를 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래저래 이 시누이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사촌이 뭐 가깝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이런 잔소리를 했습니까? 오질 말든가. 친누나도 이러지 않는데 사촌 누나 엄청 멀어요. 이게 쉽게 대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남편분이 최근에. 독자여서 형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럼 더더욱이나 조심해야 되는데 최장암이라는 암 자체가 사실은 알다시피 예후가 별로 안 좋은 암이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우리 TPO 뭐 시간, 장소, 상황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거기 가서 밥 달라고 할 때입니까? 밥 먹으러 갔어요? 밥이 넘어갑니까? 그래요. 저는 이런 얘기 한다는 자체가 오히려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뭔가 공감하지 못하는 발로라고 보거든요. 저는 오히려 혼내야 된다고 봅니다. 꺼져라고 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 꺼져. 꺼지세요. 이렇게 존댓말 해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는 8개월 만에 연락이 온 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말이나 태도가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 아픈 남편분께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하실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적이 있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레이크 루이즈님, 아니 밥을 사주지는 못할 망정 무슨 밥 타령인가요? 라고 하셨고요. 대구 아즈맨님, 당신들은 과연 뭘 하셨죠? 라고 하셨습니다. 이초코님, 배가 고팠으면 요기할 거 없냐고 물어보든가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 끝나면 곧바로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못다한 얘기 계속 좀 나눴으면 하죠. 자, 강경은님 보고 계시죠? 지난 토요일 밤 8시 대구 지하철 1호선을 타셨는데 맞은편 외국인이 저러고 있더랍니다. 사반에 제보할 생각에 촬영을 하시고 계셨단 거죠. 자, 그런데 옆자리에 앉은 중년 여성 두 분 작은 목소리로 아이고 저 자식만 사건 반장 나오겠네. 정 내리라 이 자식아 하셨다는군요. 맞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Put your feet down, man. 예. 친구의 남편에게 성추행과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친구 부부를 초대한 집들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었는데 반성 없는 태도에 고소를 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알아봅니다. 와, 진짜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정말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가정의 어떤 근본이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것인가?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제보자가 이제 친하게 지내온 이 동네 친구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3년 전쯤에 결혼을 했고 3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는 친구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구 남편과도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왔대요. 이제 제보자도 결혼을 해서 부부 동반 모임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보자도 출산을 해서 아이가 4개월인데 이 부모라는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더 돈독하게 지냈대요. 그리고 지난달 19일에 제보자 부부는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을 먼저 재우고 술자리를 가졌는데 제보자가 술을 너무 좀 빨리 마셨는지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먼저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저 소파 위에 누워서 주무시고 있는 분이 제보자 이 아내분입니다. 자, 내 집이잖아요. 남편도 지금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취했어도 내 집에서 내가 자는 게 무슨 문제예요? 자, 그런데 아침이 되자 남편이 사색이 돼서 여보, 자기야, 일어나, 뭐 이렇게 깨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남편이 새벽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냐라고 하면서 제보자를 깨웠고요. 남편이 홈캠을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 그러니까 친구 남편이죠. 친구 남편이 제보자를 성추행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사실 이 남편도 중간에 어떤 실수를 저질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지우려다가
그 지우려다가 보니까 저 장면이 찍혀 있는 것까지 목격을 한 거고, 그래서 이제 친구 남편에게 일어났으면 어제 뭐 술 마시고 일어났으면 빨리 와달라라고 먼저 문자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먼저 혹시 무슨 일 있었냐? 우리가 어제 실수한 거 있으면 먼저 사과할게.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아. 라고 답장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와서 영상을 보여줬더니 일단 뭐 친구는 울고 그 친구 남편은 뭐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간 뒤에 친구 남편으로부터 다시 문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이 혐오스럽고 미안하고 뭐 어떻게 욕 먹어도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든지 감수하겠다 이렇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상황이 그 카메라에 잡혔으며 무슨 어떤 실수를 저질러서 저렇게 막 사과를 하고 얼굴을 못 들었던 걸까요? 자, 당시 제보자의 남편, 친구까지 집에 버젓이 있었는데 어떻게? 자, 당시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차마 영상을 보지 못했다가 경찰 신고를 하면서 그 영상을 다 보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남편과 친구가 나간 사이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술이 부족해서 제 남편이랑 제 친구랑 둘이서만 이제 편의점을 갔다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친구 남편이 저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한 거죠. 제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고 그 친구가 이제 제 남편 손 갖다가 자기 옆구리 댔다가 막 가슴 만지게 하는 장면도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세탁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요. 네. 친구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와요. 그 사이에도 저한테 이제 안 좋은 짓을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 이게 좀 복잡해요. 두 개죠. 뭐 자, 두 부부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제보자 한 사람을 빼놓고는 제보자의 남편과 이쪽 부부까지 합쳐서 네. 1대 3의 구도예요, 지금. 다 문제가 좀 있었던 상황입니다. 제보자는 뭐 문제가 좀 없던 상황이고 남편이 본인의 실수를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홈캠을 좀 확인했는데 거기서 지금 이 친구의 남편하고 이런 행동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영상이 좀 더 충격적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이 남편하고 저 제보자 친구가 술 떨어져서 편의점 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술 사러 갈 때 남편과 제보자의 여자친구죠. 그 남은 사람은 이 제보자의 친구의 남편만 남아 있는 거죠. 두 사람만 남아 있었는데 술에 취해서 저렇게 누워 있을 때 저렇게 영상을 좀 찍는 모습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옷 속으로 손을 넣습니다. 자기 친구의 그렇죠. 자기 자기 처의 이거 친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기도 하죠. 자기 아내의 친구한테 예. 저 짓을 하고 있는 그래서 거예요. 옷 속으로 손을 넣기도 하고 또 급기야는 촬영도 합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나중에 이 휴대전화로 이렇게 찍은 다음에 혼자 성행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불법 촬영도 하고 성추행도 하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도 찍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말이죠. 저 집에 홈캠이 있는 줄 몰랐으니까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친구 남편의 범행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양 변호사님.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제보자분 말고 나머지 3명의 행동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편의점에서 술을 사와서 셋이 또 술을 먹다가 일단 친구 남편이 화장실로 가려고 자리를 비운 겁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러면 제보자의 남편하고 그 제보자의 친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또 스킨십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스킨십을 하다가 심지어 두 사람이 그 친구가 남편을 끌고 세탁실 쪽으로 또 갔답니다. 세탁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두 사람이 들어가고 나고 나머지 이제 친구 남편은 화장실에 갔다가 들어와서는 아니, 왜 자기들이 손을 잡어? 그러니까 저 상황은 저 둘이 부부가 아니에요 지금. 친구하고 제보자의 남편이 저렇게 다른 데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러고 나와서는 이제 친구 남편이 나온 거거든요. 친구 남편이 자기 아내가 저기서 지금 다른 남자랑 서 있는 거잖아요. 네. 저거는 그냥 지나쳐서 다시 제보자 쪽으로 와서 다시 한번 성추행을 했고 심지어 유사성행위로 보이는 움직임까지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그 자기 아내가 가 있는 다른 남자하고 가 있는 세탁실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그런 지금 저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박 교수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저 4명의 인간 중에 제보자만 제외하고는 셋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네, 좀 심각하네요. 네, 저 친구 부부란 사람은 뭐 서로 알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닐까 싶고 남편도 뭐 크게 잘못을 했죠. 남편이 본인의 영상을 삭제하려고 하다가 부인이 당한 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부인한테 이 상황을 얘기하고 어쨌든 싹싹 빌면서 사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제보하신 분의 마음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겠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저희도 손이 떨릴 정도인데 이걸 지금 겪은 분이 오늘 제보하신 거고 겪은 분은 남편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친구한테도 배신을 당한 거고 거기에 지금 성추행도 당한 겁니다. 너무너무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고 너무 심각할 정도로 불쾌하실 수밖에 없어요. 뭐 수치감, 배신감, 분노 다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심적 고통 때문에 지금 10kg 이상이 빠졌다고 하는데 지금 4개월 된 아이도 키워야 되고 남편하고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자, 일단 제보자 남편 그리고 친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만 이 친구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일은 말 그대로 이건 형사적인 범죄잖아요. 자, 이들 부부 제보자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막 빌었을까요? 자, 제보자와 친구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나는 얘기했다시피 진짜 기억이 없어. 최소한에 너가 내 친구라면 음반 술이 먹었어도 내 남편이랑 그런 짓 하면 안 되고 나를 두고 너네 둘이 술 사러 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아무리 너가 너 남편을 믿었다고 하지만 진짜 그 상황은 심각지도 못했지. 나도 충격적인데 넌 말도 안 되는 충격을 받았겠지. 나는 그래도 애기 아빠니까 범죄자 병력 나누면 안 되니까 라는 생각으로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사과 한마디 안 하니까 솔직히 너무 화가 나더라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보자는 처음에는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니까 친구 부부도 모든 걸 용서를 하고 덮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홈캠을 보고 너무 분노가 커져서 결국 이 경찰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친구 부부가 사건 다음날 집에 간 뒤에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제보자가 먼저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친구가 그날 일은 취해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과 한마디 없었던 거에 대해서는 연락 먼저 안 한 건 기다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제보자는 법적 처벌은 받게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쳤는데 이후 지금까지도 친구 부부한테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건 좀 형사적으로 다뤄야죠.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떤 범죄가 되냐면 준 강제추행 내지 준유사 강간죄 같은 게 성립할 수 있고요. 카메라 불법 촬영죄도 지금 성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가 되는데 이 좀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SNS에 글도 올리고 예?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또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합의 정도 하면 된다. 몇 천만 원 주면 별 문제 없다라고 얘기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범죄 조사가 진행되면 이 남성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진짜 홈캠 없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진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집에 진짜 홈캠을 달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머니의 팔순잔치가 열리며 오랜만에 온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성은 친척들에게 인사하랴 할머니까지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할머니는 여성을 옆에 두고 가족 기념사진도 찍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 진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정말 제보 사연인데요. 웬 여자가 남의 팔순잔치 와가지고 다른 사람... 자, 먼저 사건의 시작은 6년 전이네요. 일단 제보자분은 40대 여성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했었습니다. 한 차례. 왜 이렇게 말을 하는지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는데, 그런데 이제 남편이 약간 시부모님과 이 남편이 했던 행동 같은 것들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남편이 오히려 이렇게 시댁에서 손 벌려서 돈도 빌리고 또 이런 걸로 갈등도 빚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그런 부분들이 좀 자기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혼을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하고 남편도 이혼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혼을 했답니다. 근데 여성분의 직업이 출장이나 야근이 이렇게 많은 편이기도 해서 아이는 남편이 키우기로 양육권을 남편에게 이렇게 넘기는 그런 조건으로 이혼을 했대요. 근데 하필이면 이혼한 지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 10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이 굉장히 큰 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부모 마음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이거를 좀 극복해서 우리가 아이를 좀 잘 키워보자라는 의미에서 재계약을 했습니다. 자,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고 뭐 시가에서 막 막말을 들은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합의 이혼을 했어요. 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남편과 재결합을 한 이후에 진짜 이혼을 한 이혼 사유를 알게 됐다는 거죠. 네, 여성이 하루는 남편 신분증을 꺼내려고 지갑을 열었다가 영수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쓴 영수증이었는데요. 그런데 날짜가 지난 주말이었는데 이때는 남편이 친구들과 낚시를 간다고 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고 역시나 불륜이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혼 전부터 이어져 왔던 불륜 관계였습니다. 게다가 남편과 상간녀는 아내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완전 아줌마다 이렇게 좀 뒷담화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여성은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화를 내는데 남편은 아들이 아프기 전의 일이다. 현재 내연녀와는 헤어지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 이렇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민 끝에 이 아들을 잘 돌보려고 남편이 용서를 했고 부부는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혼인 신고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여성인 어떤 남편이 어떤 여성과 함께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서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아니, 같은 아파트 사는 여자랑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전에 그 헤어지겠다던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고 만난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것은 그 이혼하고 재결합했던 그 3개월 사이에 이 여성네 근처로 이 남편이 이사를 온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한 번도 헤어졌던 적이 없고요. 정말로 화가 나는 건 동네에서는 다 그 여자가 본처인 줄 알고 있고 오늘 제보하신 분이 상간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공공연히 미용실을 가거나 뭐 세탁소를 가거나 다 우리 남편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체국 직원도 그 남편의 등기를 상간녀한테 사모님 그러면서 전해줬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 제보자인 여성은 아이가 너무 아프니까 그거에 정신이 없으니까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냈던 겁니다. 자, 상간녀가 동네에서 이렇게 당당히 다닐 수 있었던 뒷배가 있었습니다. 자, 제보자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팔순이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팔순 잔치를 하는데 저한테만 안 알리고 자기들끼리 부패를 얻어가지고 뭐 한복 입고 가족 사진까지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 여자하고 한복 입고 같이 찍혀갖고 있는 사진이 크게 뽑아갖고 안방에다 걸어놓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박 변호사님, 야. 그러니까 이거야. 예. 어머님이 인정한 며느리는 나야. 야. 상간녀 시가 행사에 불려다면서 본처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시할머니죠. 시할머니 이 팔순 잔치에 상간녀가 상간녀 자식하고 같이 가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찍으면서 가족이고 시가 안방에 이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제 이혼할 때 이 여성이 시부모하고 돈 문제 때문에 좀 안 좋게 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시가 식구들이 이 여성을 좀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그냥 보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 네, 근데 제보자 아들은 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좀 위중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랑 이혼을 하면은 이 병원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이 여성은 남편의 불륜에 대해서는 침묵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과 상간녀가 동네에서 손을 잡고 다니다가 여성과 딱 마주친 겁니다. 이 제보자가. 네, 그래서 여성이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이렇게 한 소리를 했는데 남편이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여성을 차로 끌고 가서 목까지 조르면서 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여성이 막 캑캑거리는 걸 보고 나서 상간녀가 쇼하고 있네 이런 막말까지 내뱉었습니다. 세상에 목을 조르면서 폭행을 해서 당연히 숨이 막혀서 했는데 그걸 쇼하고 앉았다고요? 예, 거기서 그치질 않고요. 이 상간녀가 아내를 가리켜서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고 다닌다라고 동네에서 남편 나름대로 뭐 저 여자가 나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해버렸다. 이 제보자분은 아들 때문에 꾹 참고 지금 참고 살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천만다행인 게 아들의 그 큰 병이 예. 이제 완치를 5년 만에 했답니다. 아유, 다 나았대요. 세상에. 근데 여기서 아들이 제보자분한테 먼저
엄마나 이제나 다 나왔으니까 어. 그 여자 벌 주자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린 아들이 이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제보를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완치됐고 엄마에게 엄마 꼭 저 여자 벌 주자 해서 오늘 이 제보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상간녀가 본처 행세를 하며 위풍당당 6년째 저짓 중인데 이제라도 상간자 소송 가능할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단 사실혼 얘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사실혼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처 대접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법상으로는 법률혼이 있는 데는 사실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원적, 불법적 사실혼을 보거든요. 그 상간녀가 했던 행동들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금 이제 소멸시효 같은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계속 부정행위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시효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손잡고 가고 왔다 갔다 하고 원래 같으면 있는 날로 3년, 안 날로 3년 뭐 이런 제한들이 있는데 그 제한도 사실 없다면 남편하고 이 상간녀한테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박 변호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 원래는 이게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 불법행위 소송이거든요. 그래서 시효가 있는 건데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충분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거는 사실 이 다른 게 아니라 위자료와 같이 그냥 병행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지금 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었고 아들도 알 정도면 법원에서 누구 손을 들어주겠어요? 저는 뭐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법적인 거는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교수님. 아, 네. 저는 맨 처음에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왜 다시 재결합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픈 아이 돌보라고 한 거죠. 네, 아픈 아이는 엄마만이 잘 돌볼 수 있고 본인은 이제 바람도 펴야 되고 뭐 재산도 빼돌려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그 할머니도 기본 도리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 손자를 어떻게 보시려고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결국에는 이 손자까지도 분노를 갖지 않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할머니와 아버지가 용서받을 길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경진님 저 사람들 악마네요라고 하셨고요. 허브님 저 남자 못됐습니다. 아빠도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내용들만 있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나의 금융 플랜에 맞춰 좋은 차를 바로 찾으니까 계획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KB 차차차. No toxic chemicals, mentors, so answer to 옷 속에 따뜻한 공기가 돌게 할 순 없을까? 자켓 속 온기를 순환시켜 빈틈없이 따뜻한 서큘라트 다운. 추울 틈 없음. 아이더. 치킨 우습게 보지 마세요. 퍼펙트한 메인 디쉬 블랙 알리오 프라닭 치킨.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본방 끝난 직후에 사반 독립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못다한 얘기 좀만 더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바로 좀 넘어오시죠. 자,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